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은 남한산성으로 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대부분 남한산성 그러면 성남에 있는 성남 남한산성으로 여길 거라고. 그런데 원래 남한산성은 성남에 있는 게 아니라 원래 광주에 있는 겁니다. 광주. 지금의 광주는 이제 좀 많이 축소가 되어 있는데, 원래 옛날에 그 한강다리 딱 넘어서 동쪽으로, 지금 광나루 넘어서 한강다리 딱 넘어가면 그 일대 땅이 전부 다 광주라고 불렀어요. 넓을 광자, 집주자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광주로 해서 남한산성을 가고 있는데, 이 길이 원래 길이에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서울에서 오면 어디 성남으로 해서 그 남한산성 서문 남문 이렇게 쪽으로 꼬불꼬불 해가지고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그게 정문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거기는 등산로 해가지고 길을 드라이브 코스로 해가지고 길을 별도로 낸 거고, 거기는 원래 길이 없는 겁니다. 그게 그 옛날 남한산성을 처음 만들 때부터 다니던 길은 이 경기도 광주를 넘어가서 가는 길이 남한산성 가는 길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남한산성 그러면은 뭐부터 생각하냐면 병자호란만 생각을 해. 병자호란에서 그 바보 같은 인조가 청나라한테 항복을 하죠. 청나라한테. 그래서 그 영화도 나오고, 그래서 머리를 피가 나도록 땅에 찍고 이렇게 청나라식 항복 선언을 해요. 우리는 이제 그것만 생각한다고. 그래서 남한산성 하면은 일종의 좀 패배의 장소, 뭐 치욕의 장소 이렇게 여기는데, 사실은 성남이 아니죠. 광주의 이 남한산성은 승리의 장소입니다. 승리의 장소. 그러면은 남한산성이 왜 어떻게 해서 승리의 장소냐 하는 거, 사람들이 이걸 모르더라고. 원래 남한산성은 조선시대 산성이 아니에요. 남한산성은 신라가 쌓은 산성입니다. 신라가 쌓은 산성. 언제냐? 신라 문무대왕 때 그 쌓은 산성인데, 삼국사기에는 이게 주장성으로 나옵니다. 주장성. 문무대왕 때 주장성을 쌓았다 하는 그 기록이 있어요. 그럼 문무대왕 때 여기에 왜 남한산성을 이렇게 크게 쌓았냐 하는 건데, 문무대왕 때 어떻게 했어요? 당나라 이 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백제를 지배하던, 고구려도 무너뜨리고 백제를 지배하던 이 당나라 세력을 신라가 몰아낸단 말입니다. 몰아낼 때, 그래서 그게 7년 동안 전쟁을 해. 나당 전쟁이죠. 나당 전쟁 7년. 아주 신라가 처절하게 전쟁을 합니다. 처절하게. 그때 이 남한산성을 쌓은 건데, 이 남한산성이 그럼 어떤 역할을 했느냐 하면은 신라 최전방의 보급기지 역할을 한 산성이에요. 보급기지. 남한산성 안에 이게 굉장히 크기가 커요. 이렇게 공간이. 사실 남한산성이 굉장히 난공불락이에요. 차 없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면은 아주 길이 험하다고. 지금이야 그냥 차로 슉 올라가지만 옛날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 신라의 산성은 굉장히 접근하기가 힘듭니다.
계곡을 거쳐서 꼬불꼬불한 길을 거쳐서 가게끔 돼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대군이 함부로 공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암만 대군이 와도 또 포위하는 것도 쉽지도 않고. 산성 이야기하다가, 산성의 종류는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어떻게 나누냐면 태매식 산성하고 그 포곡식 산성, 이렇게 둘로 나눠요. 포곡은 뭐냐, 안을 포자에 골짜기 곡자, 그러니까 골짜기를 품고 있는 그런 산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성 안에 계곡이 있는 거야. 계곡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식수를 조달하기가 쉬운 거야. 물을, 계곡물을 식수로 이용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대체로 이 포곡식 산성은 규모가 커. 대표적으로는 이제 남한산성도 포곡식 산성이고, 청주에 가면 상당산성이라고 있어. 그것도 이제 신라가 쌓은 산성인데 그것도 포곡식 산성이에요. 북한산성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퇴매식 산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지금으로 치면은 휴전선 쪽에 산 정상 부분에 있는 적을 이렇게 관측하기가 좋은 곳에 이제 우리가 진지를 구축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산성인데, 그런 산성은 태매식 산성이라고 해. 머리태 띠를 두른다고 할 때 그 태, 머리에 띠 두른다고 하는 그 태자에다가 이제 매는 이제 우리 산을 뜻하는 우리말 있죠, 매. 그래서 태매식 산성이라고 해. 근데 이제 태매식 산성은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 뭐냐면 이 산의 정상 부분에 이렇게 머리띠 두르듯이 이렇게 그 산성을 구축하기 때문에 식수를 조달할 수가 없어요. 산 정상 부분에는 우물이 없거든. 그런 이제 그 취약점이 있죠. 그래서 그 옛날에 그 뭡니까, 삼국지에 보면은 제갈량이 그 읍참마속을 하잖아. 읍참마속. 왜? 꼭 신신당부를 했잖아. 산 꼭대기에다가 진을 구축하지 마라. 거기는 이제 식수를 조달 못하니까 포위되면 완전히 개판된다.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식수가 나올 수 없는 곳에다가 진지를 구축했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제갈량이 조조한테 지게 되죠, 나중에. 그래서 제갈량의 북진 정책이 이제 나가리데스가 되는 건데, 하여튼 이 남한산성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산성이에요. 굉장히. 그러면은 남한산성 하면은 대부분이 병자호란부터 생각을 한다고. 병자호란 때 인조가 한 겨울에 40일간 버티다가 결국은 청나라한테 항복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이제 그것만 생각을 하는데, 원래 이 남한산성은 패배의 장소가 아니라 승리의 장소예요. 승리의 장소. 언제 그렇게 승리를 했냐? 바로 신라 문무대왕 때 나당 전쟁에서 결국은 신라가 승리를 하죠. 이 땅에서 당나라를 내쫓았으니까. 원래 신라가 삼국통일하기로 했었는데 백제하고 고구려까지 전부 다 신라까지 합해가지고 이제 당나라가 야 이거 다 우리 땅이야 이제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신라가 이제 당나라하고 한판 뜬 게 나당 전쟁이거든. 그래서 대동강 이북으로 이제 이 당나라를 쫓아내버리죠. 그때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산성이 어디냐면 바로 이 남한산성이에요. 남한산성. 이 남한산성이 어떤 역할을 했냐, 이 신라 주력군의 보급 기지 역할을 한 거예요. 보급 기지 역할. 이 나당 전쟁의 주 전쟁터가 어디냐면 지금하고 똑같이 임진강하고 황해도 쪽이에요. 임진강 유역하고 황해도 쪽에.
그래서 이제 당시 나당 전쟁 당시에 신라군의 진지 이 산성이 다 어디에 있었냐면 이 임진강, 한탄강 그쪽에 다 있었어. 강이 일종의 방어선이 되는 거지. 지금도 마찬가지야. 남북 간의 그 진지를 보면 지금 이제 여기 팻말에 보이네. 남한산성 가는 길. 이제 여기 곧장 가면 이제 이게 43번 국도인데 43번 국도에서 이제 빠져서 이제 여기서 샛길로 해가지고 이게 오리지널로 남한산성 가는 길이에요. 여기가. 근데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더라고. 여기가 오리지널로 가는 거. 여기서부터 남한산성까지가 거리가 얼마 나오냐? 8km 나와. 8km. 이 길이 굉장히 좁아. 굉장히 좁기 때문에 대군이라고 해도 여기를 함부로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영화 같은데 보면 뭐 삼국시대 전쟁 보면은 막 그 뭐 공성 무기가 막 등장하면서 뭐 바위를 집어 던지고 뭐 성문을 깨는 뭐 그런 공성 무기들이 막 나오죠. 그거 다 구라예요, 구라. 왜? 신라 산성은 그러한 공성 무기를 사용할 수 없는 곳에 산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쟁 영화, 옛날 전쟁 영화 나오는 뭐 공성 무기들은 어디에서 사용하는 거냐면 평지성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평지성.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그 한양 도읍지, 한양 그 남대문이라든가 동대문 이런 평지성에 성문을 깨려면 이제 그런 공성 무기가 필요한데 남한산성 같은 신라산성은 대부분 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공성 무기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라가 만든 큰 산성은 보면은 한 번도 함락 당한 적이 없어. 그만큼 견고하게 일단 접근 자체가 힘들게 산성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지금 이 길이 이제 바로 그 남한산성 가는 오리지널 정문으로 가는 길이에요. 정문으로 가는 길. 그러면 그 서울에서 보면은 그 성남을 통해서 가는 남한산성 길은 그거는 뭡니까? 근세에 들어와서 자동차라든가 주민이 다니기 위해서 산을 깎아 가지고 일부러 낸 도로고, 그 당시 초창기에는 그쪽으로는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곳이에요. 거기는 거의 뭐 산 절벽에 이런 데다가 산성을 쌓았기 때문에 그는 접근을 못하죠. 그러니까 병자 오를 때도 이 청나라군이 남한산성을 공략을 못한다고. 다 절벽이니까 포위만 한 거지, 포위만. 그러니까 실제 가는 길이 바로 이 길이에요. 이게 양옆으로 한번 쭉 보시라고. 광주에서 올라가는 길이 남한산성 가는 길이에요. 그러면 이 당시에 신라의 그 루트는 어떻게 되냐면은 남한산성까지 오는 루트가 지금의 충주가 이제 신라의 군사령부가 있던 데고, 충주, 원주, 상주, 대체로 이 주자 끝나는 데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주, 그 다음에 충주 이쪽을 거쳐서 그 장호원을 지납니다. 장호원하고 안성 사이에 보면은 지금 17번 국도일 거예요. 17번 국도변에 보면은 죽주산성이라고 있어요. 그것도 이제 신라가 산 산성이야. 거기서 보면 아주 전망이 좋아. 산성은 대체로 전망이 좋습니다. 죽주산성을 거쳐서 그 다음에 어디하고 연결되냐면은 이천의 설봉산성. 여기가 신라군의 최전방이 아니라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우리 군 사령부가 어디에 있어요? 용인에 있잖아. 부대들은 휴전선에 있지만 휴전선에 이제 사단들이 있는데 그 사단 군단들을 총지휘하는 지상군 작전사령부는 어디에 있어요? 용인에 있다고. 용인에. 마찬가지야. 그때 당시에도 신라군의 진지가 전부 다 임진강변 이쪽 편에 쫙 배치가 돼 있었거든. 그러한 신라군을 총지휘하는 지휘사령부는 이천의 설봉산성이에요. 이천의 설봉산성. 그래서 그 언제야, 그 신라가 백제 멸망시킬 때 김유신 장군도 그 기만작전을 피죠. 백제 첩자한테는 어떻게 얘기하냐,
아 우리는 백제 안 건드려, 우리는 백제하고 친하게 지낼 거야, 우리가 주적은 고구려야, 그러면서 우리 고구려 공격하러 갈 거야 하는 식으로 이제 액션을 취한다고. 그때 이제 신라 김유신한테 포섭된 백제의 국무총리, 좌평이죠, 그 임자라고 하는 200m 이후 남한산 국무총리급 그 도의사 좌평이 신라 편을 든다고. 아 겁봐라, 이제 충신인들이 이제 여기 신라가 잘못하면 백제 공격할 수 있다 이렇게 막 의자왕한테 충원을 하는데도 이 국무총리가 말이야 김유신한테 포섭이 돼가지고 왜 불안 조성하냐, 우리 신라하고 뭐 지금식으로 말하자면 그런 거지, 신라하고 같은 민족인데 전쟁을 너희는 꼭 하고 싶냐, 우린 전쟁보다 평화가 좋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백제 충신들을 다 옥에 가둬버리죠. 그런 거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해. 왜 이제 신라가 그런 식으로 백제를 싹 속이고 이천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그 병력들이 그대로 내려와 가지고 백제 이 사비성을 치러 간다고. 그러한 산성이 어디냐? 이천이에요. 이천의 설봉산성. 그래서 설봉산성 위에 있는 이 남한산성, 설봉산성에서 여기까지는 말을 타고 오면 딱 하루면 오죠. 말을 타고 오면 여기서 걸어가도 이천하고 여기 광주는 아마 좀 빨리 가면 하루 만에 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뭐 길어야 이틀이고. 불당리 방면 왼쪽 차선입니다. 그래서 이 남한산성역에서 신라군의 잠시 후 불당리 방면 그 군량미라든가 무기라든가 이런 것을 여기에 다 비축을 해놓고 이 임진강변에 있는 신라군 진지에 어떻게 보급을 하냐면 바로 한강을 이용하는 거야. 한강. 남한산성에서 그 능선 따라 쭉 가면 어디하고 연결되냐면은 그 하남시가 나와요. 하남시 쪽에 보면 이성산성이라고 또 있어요.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던데 그 이성산성도 이제 신라산성이야. 거기 바로 밑에 가면 이제 한강이야. 그래서 이 남한산성 이쪽에서 군량미하고 전부 다 이 한강 수로를 통해 가지고 임진강변에 있는 신라 군기지에 다 보급을 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의 가장 필요 충분 조건이 뭡니까? 보급이잖아, 보급. 그리고 신라가 어떻게 백제도 이기고 나당 전쟁에서 이겼느냐? 바로 보급이에요, 보급. 그 보급의 핵심은 뭐냐면 이 신라가 한강 수계를 장악을 한단 말입니다. 충주서부터 이 한강 저기 밑에 김포까지 다 신라가 장악을 하다 보니까 이 한강 자체가 신라의 보급로가 되는 거예요. 보급로. 그 보급로에 여기가 일종의 터미널 역할을 하는 거지. 좌회전입니다. 지금 여기 가다 보면은 이제 정문이 나와요. 정문이.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여기 있고 이렇게 산이 가로막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왼쪽에 올라가는 길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 왼쪽으로는 계곡길이에요. 계곡이고 지금 이제 여기 차만 다닐 수 있게끔 길을 뚫어놨는데 그 옛날에는 여기는 작은 오솔길이라고 봐야겠지. 요런 길을 통해 가지고 이제 남한산성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대군이 온들 이 좁은 길을 통해서 올라가서 남한산성을 공략한다? 사실상 못하는 거지. 언제부턴가 이 남한산성 올라가는 양쪽 편에 이 베이커리 카페가 너무 많이 들어섰어. 밤에 보면 아주 반짝반짝하고 예쁜데 낮에 보니까 영 아니네. 나는 그래서 남한산성을 사람들이 이 병자 호란하고만 연결시켜서 보는 게 너무 안타까워.
조선시대는 바보 같은 놈들이 싸울 줄도 모르고 맨날 지들끼리만 싸우다가 나라 망해먹잖아요. 군인들 천시하고 또 군인들도 개판이고. 근데 신라는 달랐거든. 여기 봐봐요. 양쪽 편에 계곡 사이에 코너 돌아가는 바로 여기가 여기 성벽 흔적이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이 부분이 뭐냐면은 남한산성의 그 옛날 정문이 정문. 여기를 이제 통과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만 딱 막으면 밑에서 암만 어떻다 해도 공략을 못 한다고. 드라이브 코스로도 좋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광주 쪽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길은 계곡을 따라 완만하게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길이고, 반대로 이제 그 서울 쪽에 그쪽에서 오는 그 보면은 남한산성이 거의 절벽 위에 이렇게 산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이 산성은 뭡니까? 군사시설이야. 군사시설을 해서 볼 때 분석을 할 때는 군사적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군사적 관점. 여기 나오네. 여기가 오리지널 남한산성의 정문이랍니다. 여기가 정문이. 여기가 동문 주차장. 동문이 남한산성의 정문이다 라고 여러분 이제 생각하면 됩니다. 남문이 정문이 아니에요. 남한산성 아주 큰 산성이에요. 큰 성.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다녀봤으니까 이제 눈에 익을 겁니다. 이제 남한산성 그 뭡니까 저게 나오지, 주차장도 나오고 이제 할 거예요. 음식점도 나오고. 하여튼 이 산성을 볼 때는, 분석을 할 때는 군사적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우리 학교에서 내오는 거 보면 그런 거보다는 너무 건축학적으로 분석을 해. 난 그게 아주 못마땅해.